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까지 중 가장 무서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0번째 밤, 연속으로 미군 항공기가 이란을 폭격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이미 이 상황을 전면적인 공중전으로의 회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평화협정 위반과 미군 사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분노에 차서 이란이 여러 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더욱 강력하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역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의 동맹인 예멘 후티 반군이 결국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만 봉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다른 핵심 해협을 봉쇄한 셈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재앙입니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은 이미 갤런당 4달러까지 치솟았고 원유 가격도 거의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이란 대통령 마수드 피지시키안은 공식적으로 자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규모 공격으로 다시 돌아서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군이 정확히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리고 후티가 선언한 봉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협상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외교는 이미 사실상 죽은 상태이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있어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한쪽의 승리가 필요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르단에서 이란의 공격 중에 미군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동에서 전투 중에 사망한 미군 장병들의 유해 영접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오늘 미국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이 이란의 위반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협정 위반과 미군 장병 사망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미국과 이란은 휴전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했으며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요르단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들을 타격해 미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미국인의 첫 전투 사망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직접 그었던 레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초 상호 이해각서가 체결되기 전 트럼프는 측근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만약 이란이 미국 군인 1명이라도 죽인다면 휴전을 깨고 전면전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그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미군 살해에 대해 몇 배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선언했고 새로운 희생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전쟁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미 중앙사령부는 새로운 작전, 일련의 공습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군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에 위협을 가하는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요르단에서 미군을 공격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부대를 신속하게 응징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공격이 벌써 10번째 밤임을 말씀드립니다. 미군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 대변인 션 파넬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7월 7일부터 거의 100명의 미군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96명은 같은 날 다시 복귀했습니다. CNN은 미국의 공습이 10번째 밤까지 이어진 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면적인 공중전의 재개라고 묘사하면서 백악관이 아직 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게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봄에 효과가 없었던 이 전술이 지금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체는 행정부가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이란의 수단만을 제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대규모 행동, 심지어 지상작전까지 준비하는 것인지 말이죠. 참고로 우리는 이전 방송 중 하나에서 이 지상작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폭격을 시작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이란이 결국 큰 승리를 거두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도적인 통제권을 확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가 치르게 되는 개인적인 정치적, 경제적 손실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이며 그의 자존심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 시기에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있어서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부서기 바기리 케니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이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양보도 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자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모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동의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이 재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됩니다. 이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란의 대응은 이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고 하지만 미군을 살해한 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테헤란이 주로 군사시설이나 군사기지를 겨냥했다면 이제는 여러 나라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페르시아만의 군주국들에게 해수 담수화는 말 그대로 식수의 원천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에서는 식수의 90%가 바로 담수화 시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쿠웨이트가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급수시설과 발전소, 그리고 석유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레인은 이란이 민간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란은 지난 3일 동안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요르단을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수도 암만을 포함해 사이렌이 울렸고 방공 시스템이 이란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바흐람 가세미의 말을 인용해 테헤란이 단호하게 대응을 계속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어떤 조건에서도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테헤란은 상업 선박을 계속 공격하며 해협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선박 추적 서비스인 마린 트래픽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9척에 불과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5개월 전, 즉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같은 해협을 하루 평균 130, 150척의 선박이 통과했습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더 심각한 긴장 구조로 나아갔지만 동시에 스스로 이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동안 그의 동맹인 예멘 후티 반군은 바로 그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티는 예멘의 한 운동 세력으로 공식적으로는 안사르 알라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전적으로 이란의 자금 지원과 물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멘 북부, 즉 나라의 북쪽을 통제하고 있으며 바로 바브엘 만데브 해협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지역의 두 번째로 중요한 해상 요충지이며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즉, 두 주요 석유 운송 경로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장악하고 있고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이란의 예멘 동맹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왕국이 이끄는 예멘 내 연합군은 선박에 대한 후티의 위협에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자국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예멘 대통령위원회 의장 라샤드 알-알리미는 그의 정부가 7월 20일부터 석유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후티가 예멘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했지만 지금은 이미 21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이 두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상당 부분이 운송되는데 합치면 전체의 32%에 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해협들이 동시에 이란과 그 동맹국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쏠려 있습니다. 사우디가 후티의 봉쇄를 뚫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다면 사우디는 석유를 전혀 수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소 하루 400만에서 45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이미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전투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점차 배럴당 93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지금 상황이 특히 위험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석유 소비국들이 이미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모든 전략 비축유를 소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또 한 번 봉쇄되는 상황을 견딜 만한 여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 해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 즉 오만 해안을 따라가는 경로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재개되면서 이 경로도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티 반군이 홍해 출구까지 봉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전쟁 단계에서 유가 상황이 정말로 위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유가가 올랐지만 그래도 비축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축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휘발유 가격 상승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주유소에서 비싼 휘발유는 공화당의 지지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표로도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새로운 휴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공격, 보복 공격, 보복 공격에 대한 또 다른 보복 공격. 이런 식으로 지난 열흘 동안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중재자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대표단이 계속해서 테헤란을 방문하며 이 휴전을 어떻게든 지키고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이런 활동도 모든 지역 외교관들 사이에서 비관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재자였던 카타르조차도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2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표현한 것처럼 현재 외교적 경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이 어떤 외교 채널을 통해서든 워싱턴과의 연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협상은 없고 양측 모두 누가 먼저 포기하고 누가 먼저 물러설지 기다리며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규모 미국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직까지 이란 정권의 전복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경제는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란의 재래식 군대도 인정해야 할 만큼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을 위축시킬 만한 전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은 10번째 밤 연속으로 이란을 대규모로 폭격했습니다. 이것은 요르단에서 3명의 미군이 사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레드라인이었습니다.
이란은 물러서지 않고 미국 동맹국들의 담수화 시설, 발전소, 심지어 항공 항법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피지시키아는 이를 공식적으로 전면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여 이 지역의 두 번째 해협까지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재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외교는 사실상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석가들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최종 목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쟁 1단계에서 있었던 일이 2단계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란 군인들과 장비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몰아내고 싶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더 큰 무언가, 심지어 지상작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답은 없고 양측은 그저 점점 더 강하게 서로를 공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의 인질이 되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이미 두 개의 해협이 마비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의 위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 아래에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